여러분 주식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보소 노래 딱 밴드 잡고 당 떨어지면 주식 사지마. 그럼 언제 사냐고요? 어서 이평선 넣고 인공 넣고 골든 크로스로서 아싸냈죠. 내가 말했잖아요. 주식은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적으로 이게 주식 단무지야. 앞으로 나만 따라오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주식이 16포인트로 떴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강의할 때마다 수요일이 항시 변곡점이다 이런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21일 평과 60일 평의 데드크로스가 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 그걸 한번 보라고 했는데요. 데드크로스 나기 일보 직전에 골든크로스 다시 올리면서 주가를 오늘 굉장히 띄우는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 과연 이 주가가 왜 떴느냐, 이제 그걸 조금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난주 강의죠. 지난주 강의에 거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강의를 오늘 일단 시황을 하고 그 강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를 21일평을 한번 언뜻 보면요. 21일평 보면 우리가 이제 21일평에 이런 부분을 볼 때 보통 이거를 이제 황금보라고 하죠. 황금보. 뭡니까? 골드보라고 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주가가 너무 특이한 것 같아요. 여러분, 황금보라는 것은, 큰, 오래된 이평이, 작은 이평이 어떻게 해요? 상승이나,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 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황금보, 골드보라고 합니다. 골드보라고 하는데, 골드보로 합니다. 이럴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해. 과연 지금 자리가, 이런 자리죠. 이걸 이제 양황금보, 이제 음황금보, 골드보를 하는데, 지금 주가 자체가 여기 보시면, 그 앞에도 여기 보시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4월 달에 여러분 보다시피 골든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5월 달에 골든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이제 7월 달에 골든보가 나옵니다. 골든보가 나오는데, 골든보의 이제 장점이 골든보가 또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이제 여기 이제 대입평들이, 우리가 보통 요때 대입평은, 61일평이라고 하죠. 61일평이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1일평이요, 교묘합니다. 교묘하게, 하락하기 일보 직전에 주가를 끄집어 올리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61일평, 없어지는 61일평을 끄집어 올리는 그런 부분이다. 이런데 이게 이제 뭐냐면, 61일평을 어떻게 이제 지지를 삼겠다. 이 말은 뭐냐면, 매물대의 지지를 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이런 차트들이 보통 보면 속임수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속임수적인 게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오늘이 거의 변곡점 수준이 아닌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지금 매물대를 갖고 올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여러분에게 고점 현금화에 주력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한번 조금 봐줄 때 지금 자리가 거의 단기적으로 꼭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 이 방송이 토요일 나가는 좀 되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땐 2015포인트, 오늘 이게 동시호가에 또 한 5포인트 더 올렸어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거의 단기 꼭지 자리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꼭지 자리를 여러 가지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단기 꼭지 자리라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가 피봇을 보면 거의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피봇이, 특히 이제 이 주 피봇이 움직임이 거의 꼭지 오버슈팅 자리다 이렇게 제가 아침에 여러분한테 방송에 한데, 이 지금 주 피봇을 자세히 보시면
예, 주피봇이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보통 이 주피봇, 1피봇은 뭐 언더슈팅, 오버슈팅이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주피봇은 주가가 제한적인 부분이거든요. 제한적인 부분인데, 예, 주피봇이 보면, 자, 2차, 1차 중심선, 그 다음에 이제 1차, 2차 지지죠. 이 중심선을 보면 여기가 2012포인트, 그리고 여기가 여러분 보다시피 2000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가 여러분 1986포인트, 그 다음에 이 지지가 1973포인트, 그 다음에 이 지지가 1959포인트, 이렇게 있습니다. 예, 지금 자리가 여러분 보다시피 1915포인트, 지금 종가에 2012 있다가 지금 자리가 2015. 보통 우리가 피봇 넘어갔을 때 그 자리를 보통 뭐라 합니까? 오버슈팅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자리, 2012포인트 자리가, 제가 볼 때는 꼭지가 아닌가.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다음 주도 제가 볼 때는 2010포인트 넘어갈 때는 과감한 현금화가 필요한 자리고, 저는 오늘 자리가 거의 막 끝나는 자리가 아닌가. 그리고 옵션, 나중에 또 옵션의 선물 역량을 이야기하겠지만 그 자리가 거의 끝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다리 차면 끝나듯이 그 끝부분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저는 뭐 다음 주에는 2000포인트를 깨고 다시 1980포인트를 한번 보는 그런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2포인트 지금 2015인데 오버슈팅 자리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여러분 보다시피 코스닥은 545P 이상은 오버슈팅이고요. 그 코스닥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여러분 뭐 상세하게 나옵니다. 코스닥이 535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38P죠. 538P.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중심선이 531인데 일단 코스닥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지금 자리가 549P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530대 코스닥은 20포인트 정도 하락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이 방송을 듣는 금요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가자가 빠지더라도 굉장히 강세장을 보일 것 같은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최대한 현금화에 집중하는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금화에 굉장히 주력하는 모양을 보이셔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주식이 뭐 최근에 제가 이제 이해 못할 주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미국 증시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이해 못하겠어요. 미국 증시는 뭐 여러분 경기가 별로 안 좋은데 계속 통화량으로 올라가고 우리나라 증시는 뭡니까? 뭐 외부 상관없이 세국 정치 쓰면서 우리 안쪽의 내부 역량, 그 역량이 뭡니까? 제가 볼 땐 선물 옵션 그런 역량으로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고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제가 방금 이제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자리에 골든보는 제가 볼 때는 속임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 속임수라는 것은 여기서 들어가지고 주가가 여러분 사게 한 다음에 주가가 다시 60일 이평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볼 때는 60일 이평이 잘리는 단절된 부분이 굉장히 높은 자리다.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하루 정도는 땡길 수 있지만 앞으로 16일 동안 지금 주가의 상승은 저는 옵션 파생의 영향이라고 하는데 지금 주가가 지금 자리 이상 결론은 뭡니까? 2000포인트 이상에서 16일을 버텨야 20일 이평이 60일 이평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상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16일 오늘 주가는 뭐 연속적으로 여러분 보다시피 하는데 상승시켰는데 제가 볼 때 16일을 상승시키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20일 이평입니다. 아직까지 20일 이평이 여러분 보다시피 한 6, 7일 정도 굉장히 높은 자리다. 오늘 이제 주가를 고의적으로 떨어뜨리면서 상승시킨 이유가 20일 이평을 안 죽이기 위해 속된 말로 하락을 안 시키기 위해 하락을 하면 20일, 60일 데드크로스 난다. 20일, 60일 데드크로스 하면 주가가 뭡니까? 장대 음봉을 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고의성이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그런 부분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특히 주피벗과 월피벗은 별로 벗어나지 않는다. 제가 볼 때는 주피벗에 지금 2012포인트 이상 2012포인트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이 만약 주가 자체가 주피벗이 계속 살아있다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월피벗으로 봤을 때 주가, 월피벗은 이제 7월이 이제입니다. 7월에 월피벗이 여러분 보다시피 2025포인트와 2050포인트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데요. 자, 이제 월피벗, 주피벗은 방금이죠. 월피벗이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2050과 2025포인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가 여러분 보다시피 오늘이 여러분 2015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올라간다고 합시다. 끝까지 올라가면 2050포인트다. 이 2050포인트는 35P입니다. 35포인트 같으면 2000포인트에 35포인트 같으면 여러분 몇 프로인 줄 압니까? 1.75%. 거의 한 2% 이하의 수익을 먹으려고 따라 들어가는 거다.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 지금 자리는 냉철히 한번 볼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피벗을 보통 월피벗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항대가 셉니다. 세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볼 땐 7월 달에 지금 장세는 최고 2050 보겠지만 전 2050보다는 지금 자리 2015에서 2025 자리에서 굉장한 그런 저항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로 봤을 때 여러분 조금 지금 자리는 이득보다는 손해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최근의 주가는 삼성전자라든지 대형주의 주가죠.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여러분 우리가 사지 않는 주식들이 좀 많죠. 사지 않는 주식들이 많은데 이제 오늘 주가가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이제 주식 시장에 가장 불만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 안 되면서 우리 개인들을 혼내는 주식 있죠? 뭡니까? 자, 롯데제과 같은 거. 롯데제과요. 롯데제과 같은 주식. 자, 롯데제과. 그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아모레 주식. 그 다음에 뭡니까? 영풍. 그 다음에 뭡니까? 오리온. 이런 주식은 거래가 몇천 주가가 올라요. 왜? 우리나라 이제 시가총액 문제죠. 시가총액. 이게 코스피. 제가 볼 때는 100조. 이게 이제 몇 주 안 사가지고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아모레 롯데제가 2,000주, 아모레 패시픽 10,000주, 영풍 600주, 오리온 700주, 아모레지 뭡니까? 11,000주, LG생활 49,000주, 고려아연 35,000주. 결론은 뭡니까? 적은 돈으로 지수를 끄집어 올리는 거죠. 적은 돈으로. 이 주식들이 어떻게,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사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데 이런 주식이 뭡니까? 여러분 왜 올린다고 생각합니까? 그 올리는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뭡니까? 파생을 어떻게, 우리 개인들을 코너를 몰아넣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제가 분명히 주가의 주식은 거의 다 왔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공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주가가 강세장인지, 골든지 되든지 보통 볼 때, 여러분 저때 제가 이제 DMI 차트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DMI 차트가 주가가 5일 2평이나 10일 2평 뚫고 갈 때 보면, DMI가 보통 30을 많이 넘어갑니다. 근데 주가가 오늘 굉장히 높은 지수죠. 굉장히 높은 지수인데 DMI가 30을 안 넘었어요. 안 넘었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안 넘었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순간적으로 뛰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이제 DMI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이 제가 주가 상승할 때 DMI를 뭐로 보라 했습니까? 이제 마이너스 DMI를 보라 했는데 마이너스 DMI가 굉장히 높다. 마이너스 DMI가 굉장히 높다는 것은 주식에 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팔 사람이 많으니까 방금 뭐 같아요. 지금 주식 뭡니까? 자산 저퍼주를 갖고 끄집어 올리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뭡니까? 주가가 상승할 때 DMI, 마이너스 DMI가 10 이하에 내려가면서 플러스 DMI가 30 넘어갈 때 그때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가장 좋은 자리인데 지금 30은 뭡니까? 소수 몇 종목으로 올렸죠. 소수 몇 종목 올리고 마이너스 DMI, 팔 사람은 뭡니까? 8개를 안 준다. 8개를 안 준다. 우리 일반인에게 8개를 안 준다는 말은 뭡니까? 일반인들 갖고 있는 주식은 안 끄집어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DMI를 보면 굉장히 냉철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의 상승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DMI로. 자, 상승이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상승이 DMI가, 자, 상승이 첫 번째 제일 좋은 이제 A급 상승이 뭡니까? 자, 10이 있고 30 있습니다. 상승에 보면 플러스 DMI가 30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DMI가 어떻게 해요? 10 이하에 내려갈 때. 이거 30 넘어. 이게 가장 좋은 지속력이 있는 그런 상승입니다. 이제 두 번째 상승이 여러분 보다시피 플러스 DMI는 여 밑에 있지만 마이너스 DMI가 10 이하 내려갈 때입니다. 세 번째 지금 가장 안 좋은 상승이 뭐냐면 마이너스 DMI는 안 내려가는데 플러스 DMI가 30 가까이 올라가는 거. 이건데 지금 자리가 가장 속된 말로 뭡니까? 우리가 보통 보조 지표 중에 A자 들어가는 지표들이 많습니다. A자 지표들이 많은데 그 A자의 보조 지표들이 주로 뭡니까?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비조. 그런 거를 뭡니까? 등락비라고 하는데 그런 걸로 봐서 지금 굉장히 시장의 내부적인 충격. 주가가, 이 말이 뭐냐면 주가가 10포인트 뜨더라도 몇 종목이 상승해가 떴느냐.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걸로 봐서 지금 장이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장세다. 질이 좋은 장세와 안 좋은 장세가 있는데 그 질이 좋고 안 좋은 장세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질이 안 좋은 장세와 질이 좋은 장세로 다. 질이 그러니까 같은 20포인트를 떠도 같은 16포인트를 떠도 상승 종목이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간 종목과 상승 종목이 탄탄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주가가 16포인트 떴습니다. 16포인트 뜨면 보통 자 여기 한번 보시면 0.8%죠. 0.8%면요. 상승 종목이 80%고 하락 종목이 20%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 주식을 한번 보면요. 자, 상승 종목이 541개고 하락 종목이 251입니다. 그러면 이걸 자세히 보시면 뭡니까? 3대 7밖에 안 되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시장의 상승보다 지금 질의 이제 시장의 장이 굉장히 영향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좀 인지를 하고 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DMI를 봤을 때 시장 자체가 질이 크게 좋지 않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않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장 보통 이제 우리가 시장에 이제 같은 이제 상승이 있더라도 같은 상승이죠. 같은 상승에 또 시장의 질을 볼 때 첫 번째 보는 게 뭡니까? 등락비죠. 등락비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상승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죠. 우리나라는 거래량을 별로 안 봐요. 왜 그렇습니까? 액면가가 100원부터 200원, 300원 이랬기 때문에 거래 대금을 많이 보는데 지금 거래 대금이 거의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소수 종목으로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마이너스 DMI가 절대 움직이지 않았다. 마이너스 DMI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주가가 어떻게 해요? 인위적으로 누가 소수 몇몇 종목.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마이너스 DMI가 내려가고 플러스 DMI가 올라가면 어떻게 거래량이 많게 오르는데 지금 마이너스 DMI가 안 올라가면서 플러스 DMI로 상승시켰다.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안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보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지금, 좀 올립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정책적인 것 같아요.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DMI가 빠지기 전에 플러스 DMI가 많이 뜬다. 이 주식은 그 대신 떨어질 때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여러분 DMI로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활동성이죠. 방금 활동성이 이제 거래량이라 활동성. 우리가 우리나라 지는 보면, 거래량을 안 보고 활동성을 주로 많이 봅니다. 그 활동성 지표라는 게 있어요. 활동성 지표라고 있는데, 그 활동성 지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활동성 지표가 높다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주가가 굉장히 움직임과 손빠름이 빠르다는 거죠. 그런데 활동성 지수가 낮다. 그러면 돈이 이제 연속성이 없다 이런 거죠. 저기 보시면 활동성이 높을 때 보시면 주가가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있습니다. 활동성이 높을 때 보면 활동성이 높을 때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활동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활동성이 굉장히 낮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활동성이 높다는 것은 대중주들이 움직이면서 주가가 상승하는데 활동성이 낮다는 것은 대중주가 움직이지 않다는 것도 볼 수 있지만 두 번째로 주가가 빠질 때는 급속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방금 DMI를 갖고 얘기했지만 이 활동성 지표를 봤어도 주가 자체가 굉장히 조금 조심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활동성 지표를 굉장히 조심을 해가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활동성이 있으면서 활동성이란 게 뭡니까? 강력한 매매라든지 그 다음에 사고자 하는 사람의 진취도죠. 이런 진취도를 보면서 주가가 했는데 근데 이 진취도가 없으면서 주가가 상승하면 결론은 뭡니까?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서 큰 소리 치는 거와 내 호주머니 돈 없이 식당가가 큰 소리 치는 건 틀린다 이거죠. 왜? 내가 호주머니 돈 있으면 식당가가 큰 소리 쳐 돈을 내면 되지만 내 호주머니 돈 없는데 어떻게 큰 소리 쳤다가는 어떻게 집에 가가 빈대떡이나 구워 먹기 전에 두드러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말은 지금 뭡니까? 지금 시장이 상승하지만 결론은 받침없는 상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주가를 굉장히 조금 조심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배웠는 거, 지난주 배운 거를 여러분하고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개인들이요. 참, 제가 너무 괴로워서, 괴롭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가 이제, 제가 이야기했죠. 자, 대장이 있고, 소장이 있습니다. 대장이 뭡니까? 대장이. 자, 소장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장이 뭡니까? 대절이 3월, 6월, 9월, 12월이 대장입니다. 대장은 뭡니까? 여러분 아다시피 선물 옵션 만기가 같이 끝나는 거고 소장이 뭡니까? 소장은 옵션만 끝나는 거죠. 옵션. 그러니까 통계 지금 뭡니까? 7월이 옵션입니다. 항시 이거는 뭡니까? 두 번째 주 목요일 날 끝이 나죠. 끝이 나는데 지금 이게 참 미치겠어요. 자, 이해하셨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이게 뭡니까? 주식은 요즘 주식시장은요. 주식 그 자체 과거의 실적비 저평가 이 주식이 앞으로 좋은 호재가 있던다. 그거요. 소수 몇 종목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요, 뭡니까? 전에는 과거에는 주식이 주는데 파생이 주예요. 파생이 주다. 이렇게 보는데,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소장이죠. 대장은 뭡니까? 대장 때는 선물과 옵션을 같이 봐야 되는데, 소장은 뭡니까? 옵션만 보면 됩니다. 옵션. 자, 여기 보면 개인이 있습니다. 개인. 자, 개인 한번 볼게요. 자, 개인. 그 다음에 뭡니까? 외국인, 기관, 이렇게 있습니다. 이래 있으면 평가액이 있죠. 평가액. 그 다음에 뭡니까? 손익이지, 손익. 손익이 이래 있습니다. 손익이 있으면 참 미칩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현재 개인들이 마이너스 232억 3,800이 터졌어요. 여기 보시면. 2억 3,238원. 개인들이 232억 3,800만 원 터졌어요. 이거 미치겠어요. 응? 미치겠어요. 자, 외국인이 어떻게 터지냐면요.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24709 터졌습니다. 나머지 뭡니까? 이거 이제 터졌으면 거의 합치면 얼마입니까? 합치면 240억, 470억 기관이 플러스 어떻게 470억 먹고 있어요. 470억. 자, 247억 터지고 있고 232억 터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합치면 뭡니까? 합치면 279억을 먹고 있어요. 기관이. 지금 현재. 먹고 있습니다. 먹고. 그런데 이 손익이죠. 손익 한번 보세요. 자, 개인들이 어떻게 해놨냐면요. 개인들이 여러분 참 가관입니다. 가관.
개인들은 주가가 254포인트 4.50 이하 가야 돈 먹는 구조입니다. 254.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적어 놓읍시다. 일단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적어 놓기만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은 258.50. 그 다음에 뭡니까? 위에는, 그 다음에 뭡니까? 자, 268점. 그 다음에 255.50. 요래 놨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재밌습니다. 기관은 뭡니까? 기관은 256에서 뭡니까? 271 무조건 플러스. 자, 요걸 설명을 합니다. 이거를 설명을 못해요. 자,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선물입니다. 자, 개인은 왜 되냐면 개인은 254.50. 아이고. 개인은 여 위에 있는데 여 밑에 가야 돈 먹는 걸로 해놨다. 본정시 아이미시도 본정시. 그러니까 개인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식은 저 위에 있는데 개인들은 뭡니까? 주가 빠진다고 그러니까 저 밑에 갖다 놨다. 종합주가지수로 보면 몇 포인트인 줄 압니까? 종합주가지수로 보면요. 아이고 무시리. 종합주가지수로 보면 지수가 몇 포인트 간다고 해놨냐면요. 1940포인트. 지수로 포인트. 1940포인트까지 가야 돈 먹는 장입니다. 1940포인트. 이거 아니죠. 1940포인트. 몰라. 내가 저 생각에는 시간이 있으면 이거 뭡니까? 300일 2평 정도 갖다 놓으면 내 이해를 해. 이거는 뭐 믿고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저 밑에. 아이고, 그 다음에 기관입니다, 기관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관은 희한하게 놨습니다. 250, 기관 한번 보세요, 기관. 외국인 한번 보세요, 외국인요. 255.50. 255.50. 그 다음에 뭡니까? 268점, 위입니다. 없어. 자, 더 할게요. 더. 268점, 뭡니까? 50, 여기입니다, 여기 해놨어요. 이게 뭡니까? 여 안에 있으면 전부 깡통. 외국인들 여 안에 있으면 무조건 깡통. 그러니까, 참, 외국인들 떠나, 손발 안 맞아요. 이게 뭡니까? 268. 지금 뭡니까? 포인트가 263입니다. 그럼 OP 같으면 얼마입니까? 40포인트 더 떠야 돼요. 그럼 이 자리가 뭡니까, 여러분? 40, 50. 2000 얼마요? 7, 80포인트 가야 돈 먹는 자리입니다. 2007, 80포인트 가야 돈 먹는 자리. 제가 볼 때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밑에가 이제 255.50. 255점 아껴 뭡니까? 자, 이게 위쪽은 어떻게, 위쪽은 2070포인트. 아래쪽은 뭡니까? 1950포인트. 이 밖으로 가야 돈 먹는 걸로 해놨습니다. 외국인은. 이 밖으로 가야 돈 먹는 걸로 해놨어요. 와.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나는 개인들하고 외국인들 와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우리 개인들 더 가관 아닙니까? 외국인들은 그래도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개인들은 가능성 없어요. 뭡니까? 이판사판. 야, 진짜. 열납니다, 아이고, 열납니다. 열나요. 자, 기관은 왜 났습니까? 기관이 멋지게 났죠. 기관은 왜입니까? 손해나는 게 270일 이상, 여 위에 가면 손해. 그 다음에 뭡니까? 250 얼마입니까, 이게? 잠시요. 250 바닥이, 자, 기관이 얼마냐면요. 기관이 255.50. 기관이 뭐냐면, 자, 한번 보세요. 기관이 255.50 이하 가면 손해. 자, 50 이하. 자, 기관은 뭡니까, 여러분? 255.50에서 어떻게요? 270일 이 사이에 끝나면 기관은 무조건 돈 먹어요. 무조건 돈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지금 맘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맘대로. 지금 맘대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거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거대로. 근데 누가 승자입니까? 승자가. 기관이 외국인과 기관을 막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시겠죠? 대충. 자,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자, 요 이제 선물이 주식으로 돼 있죠. 옵션이. 그러면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나옵니다. 재밌는 거. 그러면 청송님, 외국인이 오늘 주식 샀는데요?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샀는데요. 자, 외국인이 주식을 샀으면 오늘 외국인이 저가 주식 사면서 선물을 완전 깡통 내놨습니다. 깡통. 이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개인이 있고, 외국인이 있고, 기관이 있습니다. 외국인은, 자, 개인은 개인밖에 안 됩니다, 개인은. 외국인은 외국인 쪽과 개인 쪽에 주문을 낼 수가 있어요. 개인 쪽에. 근데 기관 자체도 낼 수 있지만 외국인 창구로 넣으면 외국인으로 잡히고 개인 계정으로 잡히면 개인 계정으로 잡힙니다. 이걸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관들의 엄청난 요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주식을 사면서 선물을 주기겠습니까? 이거 선물을 안 주기죠. 그러면 이 개인이 누굽니까? 이거 외국인이 누구예요? 누구란 말이에요? 누구? 기관이 외국인 창구에 넣어가 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이게 비차익, 차익, 순매수, 프로그램 매수가 있잖아. 프로그램 매수 누가 해요? 외국인들 프로그램 매수 잘 못해요. 손발이 안 맞아가. 요즘 전에는 외국인들이 저끼리 뭉쳐가지고 매도 매수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 매수가 누가 합니까? 기관이 했죠. 기관이 오늘 어떻게 해요? 비차익 1,500조, 차익 합쳐가 뭡니까? 2,300억을 샀단 말이에요. 2,300억을. 무슨 주식? 코스피 200종목을 2,300억. 그러면 샀는 자리가 누굽니까? 외국인이죠. 그건 이제 외국인이 안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외국 증권사 창구로 기관이 주문을 낸 거예요. 이것도 뭐로가 외국인들 내일 아침 방송 대봐라. 엄마. 외국인들 끌이 매수로 주가가 떴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 시중의 법이요. 내 편이 아니랄까요. 응? 시중의 법이 내 편이 절대 아닙니다. 내 편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시중의 법이 왜 내 편입니까? 시중의 법이. 시중이 우리 개인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쌍끌이 매수 기관 사고 외국인 사면 된다. 사가 왜 했습니까? 때리죠. 외국인 기관 살 때 때려가 우리 개인들 다 물매수. 대표적으로 뭡니까? 화학주 조선주 아닙니까? 이번에 주가 상승 여러분 내가 누차 얘기했죠. 신용 많은 주식주가. 신용이 우리가 5조 4천억까지 갔죠. 지금 4조 7천억입니다. 4조 7천억. 신용 잔고 7천억 어디 갔습니까? 700억 어디 갔습니까? 7천억 어디 갔어요? 7천억. 다 깡통 났죠. 신용이 누굽니까? 우리 개인들 아닙니까? 다 깡통 났어요. 싹 깡통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누차 말씀드리죠. 누차 뭡니까? 지금은 아무 믿을 게 없다. 저는요, 이제는 삼성전자를 여러분 저때 내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제가 아무리 삼성전자를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이 삼성전자 안 사더라니까요. 제가 이제 포기했어요. 여러분 네이버 사라 하면 삽니까? 절대 안 삽니다. 여러분 마인드에 뭐 들었습니까? 남들이 안 갈 때 뜨는 주식. 그다음에 또 뭡니까? 실적비 저평가. 왜? 믿을 게 실적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최근에 1년, 6개월, 3개월. 자, 개인 샀는 주식 20개, 20개, 20개. 1년 동안 개인 샀는 주식 20개 중에 18개가 마이너스. 18개가 마이너스. 6개월 개인 샀는 주식 15개가 마이너스. 3개월 16개가 마이너스. 와, 여러분 살 때 뭐 주식 나쁘게 사는 사람 나와봐 있어. 다 좋은 주식 샀지.
좋은 주식 샀지, 나쁘게 산 주식. 그런데 여러 번 샀는 주식이 실적비 저평가, 누구 추천주, 신문에 떠드는 주식인데 그 종목들이 여러분들만 사면 돼. 이때 뭡니까? TV나 언론에 이 주식 좋다고 전문가들이 얼마나 합니까? 그 주식 샀는데 여러분이 잃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식을 샀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샀다는 말은 누가 팔았다는 거죠. 판 사람이 누굽니까? 기관하고 외국인. 그런데 반대겠죠. 기관과 외국인은 반대로 뭡니까? 18개 수익, 15개 수익, 16개 수익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기관들이 나쁘다 해놓고 사고 좋다 해놓고 판 거예요. 틀렸습니까? 틀렸어요. 주가가 2016포인트, 13포인트 15가면 많은데, 옵션에서 깡통, 선물에서 깡통, 주식도 깡통 천지야! 요즘 깡통 작아지도 않아. 나는 길 가는 할머니들, 휴지 줘러 오는 할머니들 웃어봐. 그 길가에 왜 좋습니까? 증권회사 창구에 가면 막 천지인데 깡통 오다가 전부 막 팔아요. 말 안 들어요. 나 말 안 할랍니다. 이제, 옵션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장세는 옵션 장세다. 특히 여러분들이, 두 번째 주 목요일 끝에, 지금 이제 두 번째 주 목요일이 여러분 보다시피 영업일수가, 이제 6일 남았습니다. 특히 10일 전부터는 거의 주가가 옵션에 움직이는데 왜? 단기 승부기 때문에요. 단기 승부기 때문에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강의해도 내 말은 죽으라고 안 듣습니다. 죽으라고. 내가 이 강의를 계속해도 죽으라고 안 듣습니다. 죽으라고. 자, 뭐 선물 얘기도 옵션. 내가 콜 옵션, 풋 옵션. 콜은 뭡니까? 콜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고, 풋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다. 콜 뭡니까? 콜 매수는 상승해야 먹고, 콜은 매도 내려가야 먹고, 풋 매수는 내려가야 먹고, 풋 매도는 상승해야 먹다. 자, 여기 보세요. 기관들이 뭐를 했습니까? 풋 매도가 먹고, 지수가 올라가면 먹는 거 해놨잖아. 아침 방송 나와가지고 여러분 기관들의 풋 매매를 좀 보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는 선물 옵션 그거 필요 없다. 나는 뭐 내 종목만 가면 된다. 아이고 참. 갑니까? 안 가요. 절대 안 갑니다. 절대. 왜 갑니까? 속된 말로 뭐 돌았습니까 가게? 절대 안 갑니다. 내가 이걸 보면서 가슴이 터져요. 이걸 가르쳐줘도 아침 방송 여러분 18번 하면서 밤에 거의 잠 안 자고 여러분들 이야기해요. 수익을 말하다 잠 안 자고 걔가 우리 PD님 알고 해도 니는 캐라 나는 모르겠다. 야, 그래서 하지 마세요. 진짜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뭡니까?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기관들이 풋옵션 매도할 때까지는 장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기관들이 풋옵션 매도하기 전까지는 매도하기 전까지 왜? 돈 먹고 있는데 끝까지 어떻게 이미 상대가 코피가 터서 자 우리가 한번 보세요. 권투를 합니다. 상대가 턱이 약해. 그러면 어디 칩니까? 턱 맞히는 거예요. 턱 맞히는 거예요. 사장은 보디가 약한 보디 맞히는 거예요. 보디마. 그걸 모르고 막 계속 아유 열납니다. 열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외국인이 샀다, 기관이 샀다, 그것도 뭡니까? 프로그램 매도를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막, 무조건 외국인 사고 올렸습니다. 며칠째 샀습니다. 근데 요즘 방송 보면은 기가 차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로 한번 볼게요. 일목균형표로 보면, 오늘이 전환선 상승 날이죠. 전환선 주가 상승할 줄 알았는데, 저도 좀 많이 상승했어요. 전환선 상승 날이죠. 전환선 상승 날. 여러분 이제 곧 일목균형표 특강을 여러분에게 거의 무료로 할 생각이 있습니다. 했는데 오늘 전환선의 상승입니다. 전환선 상승이니까 내가 누차 이야기했죠. 뭡니까? 선행스팬 원의 상승이다. 선행스팬 원 상승할 때 주가는 항상 뜬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스팬 원이 뜰 때
주가는 상승한다. 이렇게 어제부터 이제 선생님 스페논이 떴습니다. 주가 상승했는데요. 과연 연속적으로 갈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다음 주가 주가가 전환선이 이 하방 쪽에서 상승하기 때문에 막 팍 죽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아침 방송에 이번 주 목요일 전후에 이제 변곡이 있을 겁니다 하는데 제가 볼 땐 단기 꼭지 변곡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단기 꼭지 변곡은 확실한데 주가가 장대 음봉 크게 나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음 주에 전환선이 계속 살아있거든요. 전환선 살아있으면 선행 스페논이 계속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비극은 꼭 한번 올 것 같습니다. 왜 오느냐면 후행 스팬이 곧 움직일 때가 됐어요. 후행 스팬이 여러분 앞으로 한 15일 정도 있으면 움직입니다. 15일 정도 움직이는데 이 후행 스팬이 움직일 때 보통 10일 전후 되면 그때부터 폭풍 전야가 나옵니다. 폭풍 전야. 10일 전은 폭풍 전야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0일, 앞으로 한 4일인데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도 수요일이 변곡인 것 같은데요. 다음 주 보통 이 후행 스팬이 뭡니까? 이게 이제 폭풍이 오기 전에 이제 우리가 비가 온다든지 진눈깨비가 온다든지 가랑비가 오죠. 그런 식으로 주가의 변곡이 굉장히 한번 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굉장히 지금은 좀 조심할 필요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가 뜨면 압니까, 여러분? 떠도 지금 장세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장세죠. 이제 이걸 뭐라 합니까? 고독한 군중이라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안 좋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면 된다. 그러면 결론은 장송님, 뭡니까? 주가가 뜹니까? 빠집니까? 하는 분이 있습니다. 뜹니까? 빠지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전환선이 있고 기준선이 이렇게 있는데 주가가 상승한다. 주식이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환선이 밑에 있고, 기준선이 위에 있다. 지금 주가 연속성은 없습니다. 지금 주가가 보면 전환선이 밑에 있고 기준선이 위에 있습니다. 연속성이 분명히 없습니다. 이건 일목균형표에 나오는 정론입니다. 정론.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스타트할 때 전환선 기준선, 속된 말로 뭡니까? 호전, 정배열 상태에서 뜨느냐. 우리가 주식도 그렇습니다. 이평이 역배열 상태에서 주가가 위로 치고 가면 다시 내려오고, 정배열 상태에서 주가가 내려면 주가가 올라가듯이, 지금 상태 주가가 전환선이 밑에 있고 기준선이 위에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역전 상태의 상승. 우리가 주가 보통 인위적으로 뛰어난 때는 뭡니까? 역전 상태에서 상승은 주가가 어떻게 해요? 약세를 보인다. 인위적으로 땡겼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여러분, 공격적인 거 아니다. 일목선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가. 일목선사님 첫 번째,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크로스 때 매수하라. 그 매수에 뭡니까? 전환선이 상승할 때죠. 여기 골든크로스의 상대, 지금 뭡니까? 데드크로스에서, 지금은 뭡니까? 데드크로스에서 상승입니다. 데드크로스 상승은 주가가 전환선, 골든크로스 다음에 갔다가 다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한번 하락이 있은 다음에 뜨더라도 뜨지 않을까 이렇게 보니까 일단 다음 주에는요 전환선이든지 기준선이든지 꼭 한번 다입니다. 다이나 안 다이나 보세요. 다음 주 꼭 다입니다. 다음 주는요 지금 전환선과 기준선이 캔들 밑에 있죠. 다인다는 말은 뭡니까? 한번 내려간다는 거죠. 꼭 다입니다. 꼭. 꼭 다입니다, 여러분. 다이나 안 다이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가를 공격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분명히 반대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도 여러분 보다시피 구름의 앞부분, 앞구름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새삼 느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선물의 평균 가격이요. 굉장히 낮습니다. 260이에요. 260. 선물의 평균 가격이 260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듣겠죠. 선물 평균 가격 260. 그러면 265. 그 다음에 255. 거기에 중간이 뭡니까? 262.5. 그 다음에 뭡니까? 257.5. 이렇게 되죠. 이 부분이 굉장히 블럭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요? 요 위에 했는데 주가가 움찔움찔합니다. 보통 255 되면 정말 굉장히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여러분 아다시피 263입니다. 이 100만 원 가면 주가가 몇 포인트입니까? 여러분 한 20포인트 되는데 내가 이야기했죠. 주가가 우리나라 지금 주가가 2025 아니면 2025포인트 많이 떠봐야 2025포인트니까 여러분 공격적으로 하지 마라 했던 이유가 거기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다 먹은 것 같아요. 뭐 남들 뭐 주가 뜨면 뭐 중국 증시 때문에 떴다, 뭐 미국 증시 때문에 떴다, 빠지면 뭐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만 전 그러기는 싫고요. 뭐 틀려도 우리 속된 말로 있잖아요. 못 먹어도 고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여러분 절대적으로 저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주가를 공격적으로 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절대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쉬어 가면서 하는 부분. 그리고 절대 공격적으로 하지 마라. 갖고 있는 거는 갖고 있되 신규적으로 투입하는 거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반대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실적이 다음에 나옵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오늘 옷에 입내적으로 하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장이 되려고 하면요. 장이 되려고 하면 삼성전자가 21일 평에 올라서야 됩니다. 21일 평. 여러분 삼성전자가 이번에요. 20만 원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20만 원 급락 나오는데 종합주가 지수가 안 빠졌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버티는 상태 종합주가 안 빠졌다. 이 말은 뭡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무너질 때, 아까 했죠. 질 자체가 무너질 때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인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무리하지 마라. 그리고 삼성전자가 2만 원 떴지만은 133만 원이면 1년 중에 굉장히 낮은 자리인데 여기서 반등을 하겠느냐? 제가 볼 땐 삼성전자가 반등이 별로 안 크고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이번에 삼성전자가 떨어져서 주가가 버텼지만 다음에 삼성전자 떨어질 때는 주가는 못 버틴다 주의에 한 표를 던진다. 이러면서 여러분 몸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2개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여러분 선물 무료 강좌가 있었는데요. 인터넷 강좌가 있었는데 정문을 다 받지 못해가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날 때 한 번 더 선물 강좌를 여러분에게 오픈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저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 선물에 회원들이 낸 성금 이번 주에 많은 불우한 곳에 나눴습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청성전능 신청합니다.